얘는 좀 어려워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나라에 붙이는 연애 편지. 두루루루루루.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옛날 사람이니까요. 밤에 연애 편지 쓰면 안 돼. 그리고 밤에 연애 편지 쓰면 새벽 아침에 낮에 점심 먹고 읽어봐야 돼. 오글거리는 거 있는지 없는지. 독일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에 헌법이 지니는 가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설문입니다. 헌법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 독일의 기본법의 힘으로 동독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현재 기본법이 약해지고 있다. 옆에다가 쓸게요. 예외가 생겨. 근데 그러면은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가는 뭐뭐뭐뭐 하면 안 돼. 국가는 뭐뭐뭐뭐 하면 안 돼. 단 이 경우는 가능.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이 붙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붙어. 그러면 헌법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핵심 정리, 논설문이고 설명적이고 설득적입니다. 헌법을 지키자. 서독이 독일 기본법 만들고 동독과 통일되는 과정을 설명, 기본법의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를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헌법 수호의 중요성, 약화되고 있는 기본법을 수화해야 한다. 근데 요거 제가 써드렸죠. 이게 핵심이에요. 저 단어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 지문 사실상 다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무슨 말이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줍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연애 편지라는 거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 요만큼 읽어보고 뒤로 넘어오세요. 시간 1분 드릴 거예요. 채은이 너네는 저기 뭐지? 원래 비상이랑 이 출판사 거를 계속 쓰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 범위일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우산까지. 동엽씨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니? 네. 그럼 뒤에 건 더 금방 이해하죠. 뒤로 넘어오시죠.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글을 서론, 본론, 결론 나눠놨다라는 것 자체가 체계적이다 라고 보시죠. 헌법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변형이 안 되고요. 변형이 안 된다라는 말은 삭제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추가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에는. 예를 들면 가문단에서는 예시의 전개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기본법 1조, 국가체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20조, 20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와, 인용도 쓰여져 있네. 구체적 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들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 결코 흔들리거나 수정돼서는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색깔 칠해 놓은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네. 연인들끼리 굳게 맹세하는 사랑의 맹세보다 훨씬 더 영원하다. 비교법 쓰여져 있죠.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맹세란 길어야 몇 달 혹은 몇 년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들,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맹세, 둘이 서로 대조. 다음, 연인들의 사랑에 대한 맹세, 유한성, 가변성. 이 조항들은요, 계속 지속됩니다. 항속성, 바뀌면은 안 돼, 불변성.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편지다. 헌법을 연애편지에 비유했죠. A는 B, 구체적으로 운유법 쓰여져 있음. 국민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나라에 무엇을 바라고 정부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적혀져 있다. 헌법의 사회적 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개 첫 문장에 나오듯이 이 연애 편지의 첫 문장도 문자 메시지처럼 짧게 압축되어 있다. 빨간색.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가 없다. 단 언제는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붙으면 이제 그 나라는 끝이야. 독일 헌법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에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종종 헌법에 적힌 문장들은 시처럼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문학적이다. 독일 헌법의 문장은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문학적이다. 그래서 헌법을 국민들을 위한 문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도 비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 헌법이란 이런 거예요. 개괄적인 설명. 그러나 독일 헌법은 그렇게 시적이지가 않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말하는 아저씨의 말투가 굉장히 단정적입니다. 당연하지. 설득을 하려면 단정적 어조로 해야 되니까. 기본법이 탄생할 당시의 시대 상황이 미사역으로 치장할 만큼 여유가 없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뜻한다. 별표. 헌법이 탄생할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왼쪽에 있죠. 시적이지 않은 이유. 2차 대전 직후 패전국으로 히틀러와 나치를 추종한 잘못을 깨닫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난날에 반성하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을 꾸밀 틈이 없었습니다. 반성문을 뭐 예쁘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인들 가운데 환호하며 우쭐할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대부분 독일인들은 지난 시절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를 지도자로 추정했는지, 히틀러와 나치가 얼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충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본권은 인간을 경멸하고 탄압했던 시절, 2차 대전 시절, 지난 시절,
히틀러와 나치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시절 다 똑같은 표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만의 인간을 학살했던 그 시절을 반성합니다. 반성문이기 때문에 미사역으로 치장할 만큼 여유가 없었고, 반성문이기 때문에 시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다고.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기본법은 자신의 잘못을 되씹어보는 일기에 가깝다. 독일법은 일기에 가까워. 기본법은 반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 독일인들은 반성의 과정이 있어요. 외놈들하고 다르죠. 헌법은 지속적이고 불변적입니다. 저는 지속성이라는 말 대신에 항속성이라는 말을 써드렸는데 똑같은 말이고요. 연인들의 편지와는 달리 지속적, 불변적, 맹세와 비교했다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조라고 할 수도 있죠. 헌법을 연애 편지에 비유한 이유는 연애 편지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왜 필요한지, 헌법을 연애 편지에 비유한 이유, 헌법의 필요성. 헌법과 연애 편지에 내용상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헌법과 독일 헌법의 문장, 독일 기본법은 반성문의 일기에 가깝습니다. 미사 여부가 없죠. 왜? 지난날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독일 기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선 쭉쭉쭉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헌법도 독일 기본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냥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자고. 다음 페이지. 인간은 성, 혈통, 인종, 언어, 출생지, 신앙, 그리고 종교적 신념 차이 때문에 인간은 핵심은 이거예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념까지 여러 가지를 열거했지만 사실상은 모든 이유로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법 제3조 꽤 상위에 배치되어 있는 구절. 그리고 기본법은 모든 재판부에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의무를 맡겼다. 재판부가 차별하지 않는지 하는지 아닌지 감시해라. 그러한 재판부, 그냥 재판부, 지방법원 아니요, 헌법재판소. 최상위의 재판소죠. 그 외의 기본법은 독일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독재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는 일이 없게 여러 가지 규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반성문의 핵심은 뭐예요? 제가 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대신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까지 들어가야 진짜 반성문이지. 지난날의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인들은 이러한 생각, 어떠한 생각, 반성의 의미를 담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했다. 야, 너네 기본법 만들어. 야, 너네 이런 반성의 의미 담아서 헌법 만들어. 라고 강제한 외부의 세력이 힘이 있었죠. 그게 누구야? 연합군.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로 바뀌고 전 국민들이 굶주림과 궁피로 받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미칠 수 있었겠는가? 설의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이란 국가를 어떻게 재조직하느냐 보다 현실적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절박했어.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했어.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전승국, 연합국의 입장은 달랐지. 저거 완전 꼴통 깡패인데 가만히 내비두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또 그런 짓을 저지를 줄 모른다라고 걱정했어. 그래서 독일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범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전과 같은 범죄는 뭐예요? 차별, 학살, 전쟁, 독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의 기틀을 짜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었습니다. 전승국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기본법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 화살표, 서독의 정치가들에게 맡긴 일종의 숙제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자꾸 기본법을 반성문, 연애편지, 숙제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죠. 숙제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다른 것을 보고 참고하기는 쉽지.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어떻게? 다른 것을 참조해서. 참조할 만한 다른 법이 있었나? 있었어. 체크할까요? 다른 것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국 헌법 요거예요. 두 개입니다. 과거 독일에는 기본법이 참조할 만한 민주적 헌법이 두 개 있었다. 1,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849년 독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 헌법,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독일의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를 바탕으로 독일의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밖에 나치에 의해 탄압받았던 수많은 정치가 중 전쟁 동안 장차 이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숙고해온 사람들이 있었지. 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지.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탄압에서 살아남은 그들, 전쟁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헌법을 구상하며 헌법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9월 1일 본에서 만났죠.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는 큰 회의장이 없었기 때문에 박물관 전시실에서 모여서 만났어. 이 장소가 지니는 의미도 꽤나 중요해요. 아휴, 침착해. 서두른다고 되는 거 없어. 퀴니히 박물관 포유류 전시실.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운 헌법을 이렇게 괴상한 장소에서 만든 나라는 독일 말고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그날의 분위기는 숙연했지.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이기는 했지만 좋은 뜻 뭐예요? 기본법 제정. 반성의 의미를 담은 기본법 제정. 마음 한켠에는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본권, 행정, 정부에 관한 규정,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서 헌법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만해요, 책이. 거짓말, 요 정도 돼요. 사법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좋은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당시의 고민.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 독일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화살표 인과. 할 수 없이 독일의 동쪽 부분을 제외하고 서쪽 부분,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독일이 동서로 나눠져 있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고, 화살표,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헌법의 한계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동서로 나눠져 있었다는 한정된 헌법을 만들게 된 배경 혹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 동독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인들은 다른 체제의 헌법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헌법을 만들 수 없었고, 이 당시에 소련 사람들은 목소리가 엄청 컸지. 그럴 수밖에 없어. 독일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인 게 소련 사람들인데 얼마나 죽였어? 1,000만 명 넘게 죽였어. 그러니까 소련은 독이 바짝 오른 상태인 거야. 이렇게. 저 무조건 내가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동물 박제들이 늘어있는 본의 한 박물관. 서독 정치인들은 서독에만 헌정된 헌법을 만들므로써 나라의 분단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다. 땅에다가 금거 놓고 여기는 소련, 여기는 연합군, 여기는 동독, 이쪽에는 서독. 법 만들어라고 연합국이 서독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나라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한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남북한 합친 헌법을 만드세요 이거야. 그렇다고 만들었다 쳐 그거 북한에 보내주면서 이대로 해라 라고 한다고 하겠어? 하지 않겠지. 언젠간 우리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돼? 나중에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통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작성해 놔야 돼. 분단을 고착화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체크.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분단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독일에 한정된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독일 기본법에 3조를 포함한 여러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반성의 의미를 담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 차별하지 않는 독일 민족, 이런 거겠지. 독일 헌법, 기본법의 바탕이 되는 건 두 가지. 요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퀴즈 대회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거 물어볼 수 있어. 충분히. 다음 페이지. 독일 기본법의 3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제정된 이유는 그냥 이겁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 독재자가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단된 한쪽 지역만을 사랑 고백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는 그러면 동독이야, 서독이야? 동독이지. 그 때문에 서독의 정치인들은 신중하게 작업에 들어갔어.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대표들을 국민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의회 대표자 회의라고 불렀고, 헌법도 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 되면 그때 헌법 정말 뽀대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기본법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소독주의회의 가결만 받았습니다. 동그라미랑 꼬불꼬불 밑줄 서로 대조되죠. 옆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꼬불꼬불 대신 동그라미 했음 이렇게 하죠. 자랑스러운 헌법을 만들고 싶지만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반쪽짜리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가 잘려 있지만 헌법이죠. 기본법을 작업으로 만드는 사람은 독일을 정식 국가로 서독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서독은 독일 전체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서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국가. 기본법은 통일되는 그날까지 잠정적인 헌법. 그래서 기본문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체크할까요? 얘네들 이렇게 해놨고 저것의 정신을 담아 독일 국민의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은 과도기적 성격이 있으며 기본법은 제작에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만든 헌법 동독 니네도 지켜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면서 동독이란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법은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다. 뭐? 자석 이론을 통한 통일. 그게 서독 정치인들의 꿈이야.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면 동독이 자석에 이끌려오듯 자연스럽게 서독에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우리가 잘 살자. 그럼 쟤네가 같이 살자고 하겠지. 여기에서 자석의 핵은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자석의 핵, 다른 말로 뭐 통일의 핵심은 기본법이 되어야 했다. 기본법은 국가 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더 정교해야 했다. 이러한 꿈은 결국 실현되었다. 이러한 꿈, 통일, 실현됐지.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통일되기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서독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법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는지 깨달을 때까지 20-30년이 걸렸습니다. 통일되고 20-30년이 흐를 때 동안 헌법 그 자체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없었던 거야. 진짜 우리 옛날에 잘 만들었었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기본법이 진정으로 힘을 발할 때까지 또 몇십 년. 제정된 지 40년 만에 독일이 통일되었죠. 기본법을 만든 선조들의 꿈 뭐였을까? 요거 독일에도 적용이 된다. 실현된 것이다. 독일이 자석에 끌리듯 기본법 안으로 들어왔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 빨간색 밑줄. 50년 전 기본법이 과도기적 의미로 제정되었다고 쓰여진 전문에 이제 이런 자리가 쓰여져 있대요.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기본법은
독일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자, 어디에다가 네모 쳐놓으면 될까요? 나중에 독일 주민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이, 나중에라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 독일 주민에게 적용된다는 말이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법. 이제는 그게 되었다. 이거지. 다음. 그러나 끝 변론. 결론에다가 별표. 독일 기본법의 모든 것이 원칙이 되는 성격이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앞에 전제가 이거 있어요.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면 안 되는데 그게 변하고 있네. 헌법은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의 그 가치가 있는데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지난 몇 년 사이에 개정된 기본법, 국민의 기본권이 2차례 제한이 됐어. 개정된 기본법, 국민의 기본권이 2차례 제한되었어. 원칙이 되는 성격을 잃어가고 있어. 한 번은 난민의 망명권에 대한 제한, 한 번은 사유주택이라도 범죄 행위에 이용된 것은 도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 절대 사유재산 침범하면 안 돼. 도청은 무조건 안 돼. 단 언저고 저쩌고 이미 헌법으로서의 힘을 잃어가는 거야. 예외 조건을 건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 대신 요때는 예외를 둘게. 그거 약한 거야. 그냥 무조건 해야. 이렇게. 알프스산 넘어가던 한니발 장군처럼, 자, 알프스산 넘어. 단 환자는 돌아올 것. 아무도 안 넘어가. 이렇게 힘을 잃는 거야. 지금까지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던 주택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다. 기본권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더 이상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가 않다. 예를 들어 개정된 망명권에 대한 규정은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40배 길어졌다.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하는 어느 누구도 막지 않고 받아주어야 한다. 그런데 단 이런 애들은 안 돼. 단 이런 애들은 안 돼. 그런 조항이 계속 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지. 제한이 되는 거야. 짧은 규정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본권이 줄어들고 있다. 규정이 길다라는 건 기본권 제한하는 예외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헌법은 계속 힘을 잃어가는 거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거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기본권과 좋은 헌법이란 건강과 같아. 한 번 잃고 나면 되찾기 힘들어. 잃고 난 뒤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헌법 고치지 마. 개정하지 마. 이거예요. 왜? 개정할수록 기본권 자꾸 제한되고 있잖아. 길어지고 있잖아. 강력하지 않잖아. 예외가 자꾸 생기잖아. 이거죠. 됐을까요? 단쪽짜리 기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단 때문에. 자석이론 우리가 잘 살면 쟤네들이 와서 같이 살자고 하겠지.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옳지 않은 상황인 거야. 원칙을 잃어버리는 거지. 기본권이 길어진다라는 건 예외 규정이 많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아. 이거죠. 다음 페이지.
독일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필자, 기본법을 만든 사람들의 꿈을 자석 이론과 관련지어 말하면 오,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끝.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본권이 제한되고 약해지는 거니까요. 극단적으로 야 이거 이러다가 하나둘 기본권 제한하다 보면 다시 히틀러처럼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쓴 작가는. 다음 페이지.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은 요거는 나중에 진짜 시험범위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판사님 좋아해요. 쓴 글도 재미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헌법의 총강의 일부분입니다. 됐어? 중요한 건 거기까지니까요.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 잠시정지.